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인데도 낙엽은 졌는데 떨어지지 않는 나무, 감태나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찾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태나무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자생을 하는 키가 한 5m까지 크는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에 낙엽지는 소교목입니다. 생강나무 속에는 지금 감태나무를 비롯해서 생강나무,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비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비목나무, 그리고 생강나무하고 닮은 털조작나무라고 있거든요. 모두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향기도 비슷합니다. 생강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지만 비목이라든가 감태나무는 추운 데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도 남쪽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나무는 상록성 나무입니다. 사스레피 나무라는 상록나무입니다. 감태나무는 철분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성분이죠. 그래서 이 감태나무를 차로 드시거나 잎을 봄철에 나물로 드셨을 경우 어르신들 노인성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라든가 인후염, 기관지염, 림프결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탁월하다는 임상 보고도 있을 만큼 염증을 잡는 데 아주 우수한 약나무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감태나무는 옛날부터 위암이나 폐암, 식도암, 자궁암 같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민간에서 활용하던 약재입니다. 그리고 중풍이라던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그 질환은 우리 몸속에 피가 탁해지거나 걸쭉해져서 생기는 병인데, 감태나무를 오래 복용하고 섭취했을 경우 피를 깨끗하게 해줘서 몸속에 죽어있는 피, 어혈을 몰아내는 기능이 탁월하고요. 중풍으로 인해서 몸이 마비가 되거나 풍습성 마비가 올 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약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 감태나무에 이제 얽혀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감태나무로 만든 지팡이, 연수목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 감태나무에 철분 성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름철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천둥 번개가 칠 때 벼락을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합니다.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벼락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이 나무도 그렇게 큰 오래된 나무 같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벼락을 맞아서 중간중간에가 이렇게 오사된 흔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철분이 많기 때문에 벼락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나무가 감태나무입니다. 벼락 맞은 나무를 불로 그슬려서 거기에 온나무 칠을 해서 모양도 상당히 이쁘거든요. 지팡이를 만드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중풍도 예방하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뼈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짚고만 다닌다고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뼈가 튼튼해진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고혈압에도 좋고 중풍에도 좋고 염증에도 좋은 나무 찾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에 오면 곳곳에 낙엽져 있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저 위에도 있고요. 감태나무입니다. 어린 거에서부터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근데 감태나무만 봄철까지 잎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무과 있잖아요. 참나무과에서도 밤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가 잎이 좁으면서 봄철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한 나무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감태나무고 이 나무는 밤나무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감태나무는 잎이 좀 짧습니다. 한 3cm에서 5cm 미만의 그런 이제 작은 피침형의 잎이고요. 잎은 어긋나게 합니다. 보시면 잎이 마주나지 않고 어긋났죠. 어긋나게 하고요. 잎 가장자리가 칼로 그냥 절단해 놓은 것처럼 아주 민자입니다. 매끄럽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이렇게 물결치듯 보이는데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그냥 이렇게 깨끗한 면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 종류는 이런 식으로 잎 가장자리에 침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날카로운 이 바늘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멀리서 보더라도 잎맥이 다 살아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감태나무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잎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 가서 봐야 잎맥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감태나무 잎은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잎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물론 뭐 이런 작은 잎을 비교하면 감태나무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만 다 성장한 끝에 정소엽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크기가 한 배 정도 상수리나무나 감나무, 죄송합니다. 상수리나무나 밤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가 훨씬 크다는 것,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수피를 보셔도 밤나무는 수피에 이렇게 흰 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태나무는 수피가 그냥 회갈색으로 그냥 매끈합니다. 아무런 점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갈참나무나 졸참나무 정도 되겠네요.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죠. 이걸 볼까요? 날카롭고 이것도 멀리서 봐도 잎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거 이렇게 가장자리가 굉장히 날카롭고요. 이것도 역시 어린 가지에 이렇게 흰 반점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감태나무하고 다른 점이고요. 잎도 잎맥이 많이 살아 있다는 점이 감태나무하고 다른 점이니까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소중한 양나무인 감태나무와 참나무류 이렇게 구분하는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리산 쪽에, 지리산 산청 쪽에 계시는 산야초 전문가이면서 약손요리 전문가이신 지리산 산야초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약손 요리도 하고 산야초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건데요. 돼지고기를 삶을 때 이 감태나무를 같이 넣어서 삶게 되면 하루 종일 지나도 돼지고기가 뻣뻣해지지 않고 굳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비결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지만 이런 산야초들을 잘 활용하고 곁에 두고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건강 100세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양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들매곡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양나무들을 보탬이 없이, 과장됨이 없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